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현지 시간 8월 6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이제 이때가 다가오자 또 라우리 마카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세크라멘토 킹스, 샌안토니오 스퍼스 등등이 이 마카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팀들과 라우리 마카넨 혹은 유타 재즈와의 그런 트레이드 루머보다는 라우리 마카넨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선택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컨텐츠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8월 6일 이후가 분기점이다 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 라우리 마카넨이 유타와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시점, 현지 날짜로 8월 6일, 즉 내일입니다. 자, 이 시점이 다가오자 여러 루머들이 또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골든스테이트, 세크라멘토, 샌안토니오가 관심을 내비친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자, 하지만 연장 계약 시점이 8월 6일이 아닌 8월 7일, 즉 한국 시간으로 8월 8일 이후라면 마카넨 트레이드 루머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장 계약을 맺고 나서 6개월 동안은 트레이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즌 24-25 시즌 트레이드 마감일이 8월 6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 계약 시점이 8월 7일 이후라면 라우리 마카넨은 다음 시즌 내로 트레이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비롯한 다른 팀들은 라우리 마카넨에 대한 관심을 줄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24-25 시즌 내에는 라우리 마카넨을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8월 6일이냐 아니면 8월 7일 이후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8월 6일에 유타 재즈가 라우리 마카넨의 계약 연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유타 재즈가 가져갈 수 있는 협상 우위는 줄어들 수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만약에 에인지가 그 이후에 라우리 마카넨과 연장 계약을 체결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계속 질질질 또 끌려가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속이 되게 된다면 유타 재즈도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라우리 마카넨이 지닌 옵션은 무엇일까요? 일단 라우리 마카넨은 나는 유타 재즈에 남고 싶다, 우리 가족도 잔류하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또 라우리 마카넨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의 연장 계약 규모입니다. 타이밍과 더불어서. 자, 라우리 마카넨이 지닌 옵션은 2025년 여름, 그러니까 내년 여름입니다. 연장 계약하지 않고 5년 맥스 재계약, 유타 재즈와는 5년 계약을 할 수 있으니 그 맥스 재계약을 하는 것. 또 하나는 2025년 여름에 4년 맥스 그리고 자유 계약으로 다른 팀으로 가는 거죠. 이적하는 겁니다. 자, 아니면 올해 여름에 연장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인데, 총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라우리 마카넨은 루키 스케일이 끝난 이후에 첫 연장 계약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얼마였냐면 4년에 67mm였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24-25 시즌에 라우리 마카넨의 연봉은 18mm 조금 넘습니다. 지금 30mm 받아도 모자란 판에 다음 시즌 라우리 마카넨의 연봉은 가성비가 거의 최고이죠. 그래서 마카넨이 1년 빨리 그냥 연장 계약을 맺을 것이냐, 아니면 1년 기다렸다가 5년 맥스 재계약을 맺을 것이냐, 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리그에는 리니고시에이션 앤 익스텐션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니고시에이션이면 말 그대로 내고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텐션, 연장 계약을 맺는 건데, 라우리 마카넨이 당연히 이 룰도 알고 있을 테고 유타 재즈도 마찬가지죠. 각 팀에는 셀러리 전문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라우리 마카넨 특히 선수 캠프 쪽에서도 셀러리를 담당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리니고시에이션 앤 익스텐션 룰이 뭐냐? 우선 대상자는 이렇습니다. 계약 첫 시점에서 3년이 경과해야 돼요. 그런데 라우리 마카넨의 계약은 내일이 되면 3년이 경과합니다. 또 하나, 원 계약이 4년 혹은 5년 혹은 6년짜리여야 돼요. 그런데 라우리 마카넨의 계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을 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재협상하는 구단에 캡이 비어 있어야 돼요. 근데 유타 재즈는 지금 엄청나게 비어 있죠. 캡 룸이 많은 팀입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사례가 도만타스 사보니스, 마일스 터너가 있는데, 유타 재즈가 7월 초부터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코디 윌리엄스, 아이지아 콜리어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명은 전부 다 루키죠. 1라운드에서 뽑은 루키 2명입니다. 그런데 카일 필리포스키 2라운드에서 뽑았죠. 드류 유뱅스 2년 10밀에 데려왔습니다. 조니 주장 연장 계약 맺었어요. 이들과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피셜이 아직 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필리포스키, 유뱅스, 조니 주장과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은 이유는
캡을 비워놓기 위함이죠. 라우리 마카넨과 리니고시에이션 앤 익스텐션 룰을 맺기 위해서 코디 윌리엄스, 아이자이아 콜리어와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유타 재즈의 움직임이 이해가 가는 거죠. 왜냐하면 유타 재즈가 7월 들어서 유타 재즈의 팀 운영 자체를 놓고 보면 얘네들 무슨 뭐 세컨 에이프론 걸렸나? 왜 이렇게 좀 제한적이고 무언가 운신의 폭이 좁은 것처럼 느껴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을 텐데 다음 시즌 연봉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룸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타 연장 계약 내용은 만약에 맺는다면 이럴 것 같아요. 자, 우선 마카넨의 24-25 시즌 연봉은 18mm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140% 연장되는 그 룰을 적용을 한다면 4년에 113mm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라우리 마카넨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연평균 뭐 27mm 정도 받는 거니까 너무 적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리니고시에이션 앤 익스텐션 룰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5-26 시즌 셀러리 캡은 155.1입니다. 24-25 시즌이 아니라 25-26 시즌이에요. 그 다음에 25-26 시즌 10년차 이하 맥스 46.5mm예요. 10년차 이하 맥스는 30%잖아요. 그런데 라우리 마카넨은 7에서 9년차이기 때문에 30%의 맥스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25-26 시즌에 라우리 마카넨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6.5mm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렇다면 140% 전년 대비 140%의 금액을 올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라우리 마카넨이 25-26 시즌 때 46.5mm를 받으려면 24-25 시즌 연봉이 33.1mm 돼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46.5mm 나누기 1.4를 하면 33.1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유타는 캡이 비어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33.1mm 돼야 되는데 라우리 마카넨의 다음 시즌 원래 예정되어 있는 연봉은 18mm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면 15.1mm의 금액을 24-25 시즌 연봉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리네고시에이션 앤 익스텐션 룰이 라우리 마카넨에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약 경과 3년 지났죠. 4년짜리 계약이었죠. 그 다음 유타 재즈 캡룸이 비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 연봉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18mm에서 내가 15.2mm의 금액을 더 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고로 2024-25 시즌 연봉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3mm 정도로 올리면서 4년에 113mm 아니라 208mm 규모의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평균 52mm 땡길 수 있으니까 마카넨 입장에서도 나빼드죠. 그래서 이 리니고시에이션 앤 익스텐션 룰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보니스와 마일스 터너도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수정해서 연봉을 올렸죠. 그래서 라우리 마카넨은 4년 113mm를 받고 올여름에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4년 208mm, 200mm 넘는 규모로 연장 계약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1년 기다렸다가 그냥 내년 여름까지 5년 맥스를 땡길 수 있는 거죠. 라우리 마카넨이 뭐 폭망하거나 진짜 뭐 중상을 입지 않는 이상 아직도 젊고 그리고 3점을 잘 쏘는 엄청난 스트레치 빅에게 그 정도 금액을 또 줄 수 있는 구단은 차고 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라우리 마카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옵션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타 재즈도 라우리 마카넨과 이런 리네고시에이션 앤 익스텐션 룰을 염두에 둔 그런 운영을 가져갔고 라우리 마카넨도 짐짓 뭐 여유롭잖아요. 나 유타 재즈 남고 싶은데 그런데 만약에 골든스테이트 트레이드가 됐어도 뭐 갔을 것 같아. 그런데 나는 4년차 맞추고 해도 되지만 뭐 5년차 맞춰도 상관없어. 이런 옵션을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유타 재즈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의 기량에 대한 자신감도 당연히 있겠죠. 부상이 뭐 그동안 많긴 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라우리 마카넨이 24-25 시즌 때 그래 내가 1년 기다렸다가 25년 여름에 FA 될래. 그리고 나서 또 20경기 빠졌어요. 또 60경기 뛰었어.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평균 22득점에 8리바운드 3점 37% 때리면 맥스 못 받겠어요? 100%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라우리 마카넨이 골든스테이트 갈지 세크라멘토 갈지 샌안토니오 갈지는 궁금하지 않아.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어떤 형식으로 유타 재즈와 언제 계약을 맺을지 이게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쉽게 성사될 수 없는 거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라우리 마카넨은 젊죠. 그 다음에 어떤 팀에 데려다 놔도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선수죠. 그리고 또 팀 플레이를 해치는 그런 장면들이 거의 없죠. 아주 훌륭한 또 높이를 가지고 있는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데니 에인지 단장은 뭐 많이 받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유형입니다. 30살이 넘긴 것도 아니고.
자, 어쨌든 마카넨 트레이드에 대한 관심과 별개로 골든스테이트는 유타가 원하는 자산을 내줄 의사가 없다. 유타가 원하는 자산은 뭐 포젬스키, 그 다음에 또 뭐 쿠민가, 그리고 1라운드 픽 다발, 2라운드까지 픽 다발을 원하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그렇게 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또 유타가 강력하게 원하는 포젬스키뿐만 아니라 다수의 픽을 지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포젬스키도 안 되고 다수의 픽도 안 된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유타 재즈가 현실적으로 딜에 다가선 적은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 양쪽의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투 분위기가 나니까 골든스테이트가 가져가는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고, 유타 재즈의 데니 에인지 사장은 워낙 또 언론 친화적이기도 하고 예전에 뭐 피닉스, 보스턴, 포틀랜드 이런 팀 거치면서도 그랬었거든요. 저는 유타 재즈와 골든스테이트가 서로 언론 플레이 펼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 당연히 유타 재즈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뽑아내고 싶어하고,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가격을 낮추고 싶어하는 그런 언론 플레이의 향연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데니 에인지를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데니 에인지가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던진 제안은 마카넨 플러스 알파면 뭐 셀러리 덤프겠죠. 켈빈 존슨, 데빈 바셀, 그 다음에 다수의 1라운드 픽 스왑 권리인데,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일단 데빈 바셀과 빅터 웬반야마를 묶었습니다. 뭘로요? Not for sale, NFS. 절대 팔 수 없는 두 명으로 묶은 선수가 바셀과 웬반야마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이 제안에 전혀 흥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마카넨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덩치도 너무 커요. 자, 그리고 애초에 골든스테이트에게 던진 제안은 포젬스키, 쿠민가, 무디, 다수의 1라운드 픽, 2라운드 픽 다발이었는데, 뭐 여기서 쿠민가가 빠지네 마네 뭐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핵심 골자는 포젬스키와 1라운드 픽 다발이에요. 1라운드 픽 다발이면 최소 3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파토가 났고, 세크라멘토로부터 받은 제안도 있다고 하는데 1라운드 픽 4장, 픽 스왑 제외고요. 하지만 유타 재즈의 데니 에인지 사장이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키건 머레이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의 1라운드 픽 4장이 픽 종류, 픽 수는 굉장히 많지만 저 1라운드 픽의 가치는 높지 않아요. 대부분은 1라운드 픽 하위권일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그냥 저거는 쪽수만 많은 거고 1라운드 픽 지명권의 퀄리티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당연히 데니 에인지 사장이 현혹될 리도 없고 현혹되지도 않았다. 1라운드 픽 4장 하면 4장이나 태워? 이럴 수도 있지만 세크라멘토가 가지고 있는 1라운드 픽은 대부분은 하위권 지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데니 에인지 사장의 마음을 절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라우리 마카넨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규모, 그리고 리니고시에이션 앤 익스텐션 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뭐 골카넨이 되든 세카넨이 되든 뭐 센카넨이 되든 트레이드는 저는 두 번째 관심사. 과연 라우리 마카넨이 어떤 식으로, 과연 언제, 얼마의 규모의 계약을 맺을지가 궁금합니다. 자, 라우리 마카넨의 또 계약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